그다음에는 장애인 개발원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장애인 개발원은 일자리 영역에 굉장히 가깝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발원 자체는 장애인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 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합한 일자리가 어떤 건지를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고, 연구, 개발, 훈련, 생산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위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좀 작은 시설들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직업적응 훈련센터라는 게 있죠. 네. 보호작업장 안에 좀 10명이나 뭐 15명 이 정도 훈련생들이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중증 장애인이 계시면 사실은 케어하거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둘, 셋밖에 없거든요. 둘, 셋이 중증 장애인 한 명을 맡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센터도 만들어지고, 직업적응 훈련센터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되면 어디로 전이하면 좋을까요? 보호작업장도 그렇지. 많이 갈 것 같아요. 보호작업장으로 또 가서 거기서 상당 기간에 또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호작업장이나 직업적응 훈련 시설이나 다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거기서 오래 있으라는 게 아니죠. 빨리 어디로 연계를 해서 그렇지. 가시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시설, 네. 또는 그거보다 더 사회에 통합된 시설로 전이하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직업적응 훈련센터에서 보호작업장으로 가고, 보호작업장에서 잘 훈련해서 어디로 가요? 표준 근로사업장으로 또 갈 수 있으면 가고. 근로사업장이라는 거는 일반 기업은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한 30-40명 이상씩 되는 고용인들이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중에서 장애인이 30% 정도 뭐 되고 적정 규모를 넘어가면 여기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네 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직접적인 급여 지원도 해주고, 대신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니들이 법적으로 맞춰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신에 제약사항이나 심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서 보호작업장은 근로사업장으로 전이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장 있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업들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기업들, 그것으로 전이하는 것들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공공 영역들 이제 세 가지 봤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고, 거의 반일제 뭐 이런 사업들이 많고, 급여로 따지면 한 45만 원 전후, 50만 원 전후 정도밖에 안 되는 일자리긴 하지만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해서 아직 훈련이 덜 됐으면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각종 기관들에 이렇게 파견하는 사업도 더 많고, 위탁,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이제 민간에 위탁해서 정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지원을 하지만 운영 주체 자체는 민간인,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전달체계 안에서 공공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완전히 그냥 민간으로 가는 곳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고전적으로 보게 되면 선생님 말한 것 같은 자선 행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모금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래서 금전적인 직접적인 지원, 돈을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의 사례로 넘어오면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이 더 강해졌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이제는 옛날 고전적인 그런 어떤 자선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를 만드는 행동이 됐어요. 좋은 기업이 되면 기왕이면 물건을 더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뛰어드는 상황인 거예요. 가뚜기라고 하잖아요. 오뚜기 같은 곳들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보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 미랄복지재단하고 같이 그 중간 유통지원하는 이런 작업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입니다. 그걸 하나 더 보게 되면 한국타이어도 있어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와 이제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같이 어떤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어줬다면 여기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든 자회사형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동거라민 파트너스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쭉 보게 되면 행정 지원 사업, 간식 지원 사업, 군부복 세탁, 사내 카페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매토점을 자꾸 늘리고 있대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최근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또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협동조합은 법인이 뭐냐, 주민등록이 뭐냐, 주민등록은 협동조합이다 또는 그냥 개인 사업이다, 주식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뭐 협동조합이랑 인원수도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네, 사회적 기업인데 협동조합이 될 거면은 뭐 5인 이상 뭐 아니지.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사회적 기업인데 협동조합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건 네. 없어요. 네. 네.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개인 사업자인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니들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데 이미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업 활동을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었느냐, 협동조합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 기업의 사회적 공헌, 아까도 이제 오뚜기와 한국타이어 자회사 같은 걸 소개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요새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협동조합. 또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모여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성인 전환기가 들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잡을까? 3가지 중에 하나 잡으면 된다. 공부를 계속 하든지, 일자리를 갖든지, 그 다음에는 다른 활동을 하든지. 예, 이건 너무 다양하니까 여행을 다니거나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들이 많이 못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의 교육 영역으로 좀 가게 된다면 주간보호나 주간활동 서비스나 평생교육시설이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업으로 가면 크게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공공 영역이 좋으니까 안정되고 뭔가 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다 선호하시긴 하는데,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좀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도전해보는 영역이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영역에서는 민간 영역도 놓치지 말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시면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 우리가 봤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떤 것이고, 고용공단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고, 개발원은 또 어떤 것이고, 보호작업장은 어떤 것이고를 양반장이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